네, 그랬어요. 그래서 저 지금 그거 읽어보고 있거든요. 교육 본위론인데 어. 선생님께서 아래 해설 코멘트 달아주신 거 있잖아요. 아, 저기, 음. 재개념아. 아, 맞아요. 재개념화 시킨. 그래서 선생님께서 코멘트 달아주시니까 좀 이해가 쉽지 않을까 해서 읽어보고 있는데, 아, 역시 어려워요. 그게, 그게 처음 선생님께서 최초로 음, 교육본 이론을 저기 본격적으로 쓰신 처음 논문인데, 음, 그게 꼭 자문 같아요. 네, 무슨 철학책인데 이게 네. 어떻게 교육학으로 연결이 될지 아직은 네, 약간 지금 본격적으로 들어간 것 같지 않고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체험 구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을 읽고 있거든요. 몇 번까지 읽으셨어요? 음, 지금 21번 읽고 있는데 어이, 많이 읽으셨네. 체험 구조에서 아, 이제 수독에. 네, 그래서 일방적인 가르침보다는 직접 체험을 해야 한다. 그래서 뭐 체험을 위해서 내재적인 가치가 중요하다. 아무리 밖에서 외화도로 해봤자 내재적인 가치만 못하다. 약간 이런 뉘앙스로 읽고는 있는데 어려워요. 예,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음, 커다란 그 이론 체계인데, 네. 이 이론 체계라는 건 개념이, 개념이 이렇게 많이 모여가지고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음, 개념과 개념 음, 간에 음, 구조적인 네. 그런 연결고리가 이렇게 생길 때, 음, 그걸 전체를 아우르는 네. 그런 핵심적인 아이디어가 다 관련이 될 때, 그걸 이론이라 음, 그러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 이론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음, 어, 제가 쌤한테 그, 저기, 계속 강조드리는 건, 음, 어, 저기, 나무만 보지 말고, 음, 음, 예, 계속 그 네. 전체 그 숲에 그런 음, 배경이 어떻게 되는지를 음, 계속 체크를 해가면서, 그리고 그 상상을 해가면서, 음, 이게 어느 부분인데 음, 도대체 이거보다 더 큰 부분은, 더 큰 음, 영역은 뭘까? 그렇게 상상해 가면서 음, 읽으셔야 돼요. 근데 이 놀랍게도 이 99개거든요. 네. 유계 재개념화 이 논문이, 이게 되게 특이한 논, 논문인데, 음, 이 99개가 그 1, 2, 3번 99번까지 돼 있는데 전체가 한 가지 주제로 연결되고 있어요, 이게. 그런 음, 형식으로 쓰신 거예요. 음, 예.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쓴 이전에 학자가 있는데, 그 음, 니체의 저작을 보면, 음, 니체의 저작 중에, 여러 저작 중에 뭐, 저기 몇 가지가 이런 식으로 음,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쓰여 있어요. 음, 근데 니체도 저기 머릿속에서 음, 이전 철학하고는 다르게 자기만의 새로운 철학이 머릿속에서는 구성이 되었는데, 음, 그걸 글로 어떻게 표현할까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네. 어 내가 알리고자 하는 전체가 있는데, 이 전체를 한 번에 쓸 수 없기 때문에 1번, 2번, 음, 3번으로 쓴다. 그리고 음, 1번하고 2번이 직접적인 관련이 있느냐? 관련이 있을 음,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전체 이론 체계에서는 다 관련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음, 그리고 아, 아주 무슨 말인지 탁월한 알겠어. 또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이 그 비트겐슈타인인데, 네, 비트겐슈타인도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쓴 책이 철학적 탐구라는 책이 있어요. 네, 예, 그러니까 장상우 선생이 거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이게 이론 체계가 터질 것 같은데, 네, 그걸 뭐 이렇게 당장 급하게 이제 이거 그 연구비를 받은
저기 그 돈을 받았기 때문에 그 기한이 네, 있어요. 네. 기한까지 써내야 되기 때문에 급하게 쓰느라고 1번, 2번, 3번 이렇게 쓰신 건데, 음, 근데 전체 목차도 선생님한테 드렸잖아요. 그죠? 네. 그 목차를 보시면 그냥 아무렇게나 1번, 2번, 3번이 아니라 1번하고 음, 2번도 관련이 있고 음, 쭉 그 순서대로 보는 순서대로 관련을 가지면서 음, 좀 더 이해하기 쉽게끔 쓰셨는데 음, 워낙에 그 이론 체계가 기존의 교육학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거 음, 읽어내는 건 이걸 한 번에 읽어내고 이런 사람은 음.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아, 그런 거겠죠? 저는 내가 네. 너무 수준에 안 맞는 활동을 하고 있나 근데 하는, 선생님께서는 네, 네, 이걸 네. 보시고 저한테 질문을 하시면 음. 돼요. 네. 근데 그러면 좀 이해가 돼야 좀 질문도 드릴 텐데, 지금은 그냥 계속 읽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런 건가? 이러면서. 그러니까 질문한다는 음, 게 네. 대단히 중요한 상구의 그 음, 표현체예요. 네. 예. 이미 질문 내에 저기 어느 정도 수준의 지식이 있다고 음, 봐야 돼요. 음. 네. 그래서, 그래서, 음, 예. 읽으면은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어떤 교과 교육 이전에 교육관이 명확히 확립이 돼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조금이나마 바탕을 형성하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읽고는 있는데, 일단은 그냥 스스스 읽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지금 그 제 진단은 지금 음, 교과 교육학이 왜 이 모양이냐. 음, 예. 왜 교과 교육학에서 교대 4대에서 배운 그런 지식들이 음, 현직에 나와서 아무런 저기, 쓸모가 없느냐. 그리고 음, 사범대학 경우에는 그 수학과가 있고, 자연과학 내에 수학과가 있고, 네, 물리학과가 있고, 화학과가 있잖아요. 네, 근데 얘네들이 저기 사범대학에 있는 물리교육학과, 수학교육학과, 화학교육학과, 얘네들에 비해서 교육적으로 음, 교사가 되어서, 학원 강사가 되어서 그렇게 뒤진다는 그런 사례가 없어요. 음, 예, 오히려 수학과 출신 애들이 더 잘 가르친다. 음, 예, 굳이 사범대학 애들이, 그래서 요새 사실 뭐 그 사범대, 교대 뭐 저기 어떻게 해서 이제 전문대학원으로 이렇게 통폐합하겠다 이런 안이 나왔는데 음, 여기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이렇게 뒷받침할 수 있는 이론 체계가 없어요. 예, 음, 그냥 힘에 의해서 이제 뭐 사범대학이 무슨 필요 있냐. 어, 다 저기 수학과, 물리학과, 저 과학자, 석사 박사 애들 조금 한 6개월 정도만 저기 훈련시켜가지고 바로바로 저기 투입하면 되지 않냐. 그렇게 해서 사범대 교대를 갖다가 없앤다고 해도 학문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이론 체계가 없어요. 음, 왜냐하면 교육이라고 붙어 있는데 그 교육이 저기 아무런 알맹이가 없는 음, 교육이기 때문에 음, 예. 그래서 음, 교과 교육학도 교육이라고 붙어 있으니까 그 교육의 음, 알맹이를 채우기 위해서는 음, 교육학 이제 교육 본이론에 음, 지금 성과 정도라도 이렇게 저기 넣을 수 있다 그러면 그런 음,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죠. 예. 음, 제가 실은 제일 처음에 쓴 저기 책으로 이렇게 쓴 게 교과 교육학을 제가 제 수준에서 한 10년 전에
한번 다 저기 글로 써봤어요. 네. 국어 교육, 윤리 교육, 수학 교육. 그렇게 해서 기존의 거 다 비판하면서 그럼 대안이 뭐냐. 제 음, 나름대로 이렇게 써봤는데 음, 그걸 출판사에다 이렇게 저기 돌려봐가지고 음. 출판이 되냐. 전부 다 이렇게 비판적인 글은 처음 봤다고. 예. 그래서 뭐 교육 본위론이 이걸 뚫어내지 않으면 어느 정도 저기 이렇게 뚫어내지 않으면 교과 교육학도 저기 참 힘들죠. 도태될 수밖에 없죠. 예. 음, 음. 그래도 어려운 글인데 근데 사실 저기 그 우리 저기 독서랑 관련해 가지고 네. 책을 무조건 다 읽어봐야 된다. 산책은 읽어야 된다. 뭐 그런 게 음, 그런 강박이 좀 음. 많거든요. 네. 그리고 뭐 1년에 뭐 또 뭐 100권 읽기 뭐 어쩌고 저쩌고 다독주의 음, 그것도 강박인데 책은 그 읽다가 어려우면 저기 네. 안 읽으면 돼요. 아휴, 그래도 다 읽긴 하려고요. 그거보다 더 음, 좋은 방법은 음, 저기 어 어쨌든 질문 저 같은 경우가 있으니까 저 네. 같은 경우가 없으면 그냥 책을 덮어버리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가 있으면 그냥 책보다 쌤 네. 생각을 질문을 많이 하시는 게 음, 책 읽는데 더 도움이 되죠. 음. 네, 약간 지금까지는 되게 논어 읽는 기분으로 읽었어요. 성격이 다른 책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네, 교육에 관련된 책이라기보다는 그냥 세상을 이분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 하시는 것 같아서 음, 제가 최근에 읽고 있는 책이랑도 약간 연결이 되더라고요. 최근에 그 헤르만에서 시다르타 읽고 있는데 네. 거기서도 굉장히 이제 체험 뭐 체험 뭐 자아, 타, 내적 측면 뭐 이런 걸 굉장히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 그래서 그냥 시타르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거기서 시타르타 저기 소설에서 그 개인만 나와요. 혹시 제자는 아니더라도 뭐 음. 다른 등장인물들이 나와서 많이 이렇게 나와요. 많이 네. 나와요. 고타마 어, 시타르타라는 이제 부처인 거죠. 근데 부처는 음, 오히려 되게 제3자로 나오고 다른 이제 인도의 다른 시타르타라는 성을 가진 이제 수도 학생이 어릴 때부터 이제 어떻게 해탈 과정을 이뤄가는지 그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 이제 부처는 중간에 한 번쯤 그냥 도와주는 사람 정도로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나름대로 여자도 만나보고 뭐 친구랑도 얘기도 해보고 하면서 좀 깨달음을 얻어가는 과정을 그린 책이에요. 아, 음. 음, 근데 되게 지금까지는 모르겠어. 제가 그걸 읽다가 읽어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비슷하다. 느낌이 음, 비슷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음. 음. 예, 재밌네요. 음. 저도 근데 기회가 지금 되면, 예, 논문이라기보다는 되게 철학서 같은 느낌으로 읽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음. 이건, 그러니까, 저기, 저도 이걸, 그 되게 이 상황을 여쭤봤어요. 이제 네. 이 과정이 어떻게 되냐 하면, 이제 음. 장상우 선생이 이제, 어쨌든, 어떤 자기 전공에 있어서는, 이제 자기가 음. 이제 평가 쪽하고 심리학 쪽에 음. 최고 권위가 있는 당시로서는 제일 앞서가는 그런 그 대학 교수로부터 그게 그 음. 대학 교수가 이제 스탠퍼드 대학 교수였는데 음. 그분으로부터 그 인가를 받았거든요. 박사학위를 받을 때 음. 너는 이 분야에서 전 세계 최고다. 음. 어, 그러니까 최고 스승이 인가를 했을 만큼 음. 장상우는 자부심을 가져누고 그
내가 꼭 스탠퍼드 교수가 돼야 되겠다. 그렇게 작정을 하고 처음에는 이제 음, 어, 그 스탠퍼드에서 가까운 쪽에 어, 대학의 교수로 시작했어요. 학위를 받자마자. 음, 미국 음, 경우는 지금도 그런 상황인데 학위를 받았을 때 그때 그 대학 교수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많다고 해요. 뭐 음, 학위를 받고 몇 년 지나서 바로 대학 교수로 채용되지가 않고 몇 년 네. 지나서 계속 그렇게 교수문을 두드리면 그게 가능성이 네. 낮아진다 그래요. 바로 해야 되는 거구나. 딱 학위를 받았을 때 그때가 제일 찬스라고 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장상호 경우도 스탠퍼드에서 그러니까 이분이 학문적인 자질이 대단히 좀 높았던 것 같아요. 그 음, 스탠퍼드에서 굉장히 빨리 학위를 받을 수 있었대요. 근데 음, 교수가 장상호 선생의 그걸 생각해서 너 한국 가서 교수할래? 여기 미국에서 교수할래? 그러니까 장상호는 미국에서 체험이 너무 좋으니까 음, 너무 이 학문적인 체험이 너무 그 좋으니까 어, 좀 미국에서 교수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미국에서 교수하려면 너가 딱 학위를 받았을 때 그때 그 대학에 그 자리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 음, 그래서 지금 너, 너 논문도 다 써버렸고 음, 미국 그 대학 경우에는 특이하게도 논문이 우선이지 음, 코스웍은 부차적인 거예요. 음, 논문이 통과되면 코스웍은 음, 그냥 인정하는 경우도 너 3년 다 채워야 되는데 너 학기 다 안 채워도 학위를 주는 경우가 있대요. 교수 음, 권위가 그만큼 높죠. 그래서 음, 장상호한테 그, 야, 너 학위 좀 늦추자. 지금 음, 옆에 보니까 주변 대학에 너 당장 스탠포드에 내 후임으로 들어올 수는 없고 음, 주변에 자리가 없으니까 조금 늦추는 게 좋겠다. 주변 자리가 날 때 그때 내가 학위 줄게. 이런 식이 된 거예요. 음, 그리고 장상우는 뭐 다른 논문 편집 관련해서 그 일을 하면서 알바가 되니까 미국에서 생활도 음, 풍족하니까 알겠다고 그렇게 해서 그 학위를 일부러 늦춘 분이에요, 이분이. 근데 음, 학위를 이제 받고 그 가까운 인근 대학에 이제 교수로 이제 됐는데 그때 미국이 이제 그 본격적으로 그 교수들 뭐 논문을 1년에 몇 편 써야 되고 그게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래요, 미국도. 음, 그게 70년 초인데 근데 우리나라 대학도 한 2000년 넘어와서 본격적으로 그게 진행되거든요. 네. 대학 교수들 논문 뭐 1년에 몇 편 이상 써야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여튼 그 제도적인 굴레가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근데 장상호가 그걸 경험해 보니까 그 너무 싫더라는 거예요. 자유롭게 학문하고 싶은데 대학 교수로 음, 계속 뭐 1년에 몇 편 논문 쓰라 그러고 막 학생 평가 진행되기 시작하고 이러니까 짜증이 음, 나던 차에 이제 어 저기 서울대 정범무 교수가 어 저기 어느 날 야, 서울대 자리가 났는데, 너 미국에 있지 말고 서울대로 와라. 그래서 장상우도 스탠퍼드에 들어가기에는 아직은 힘들고, 또 미국 음, 대학 교수로 이렇게 생활하는 게 좀 짜증나고 이러니까, 음, 한국에 가면 내가 하고 싶은 공부 마음껏 할 수 있겠지 생각하고 서울대학에 들어온 거예요. 음, 들어오고 나서는 이제, 어, 참 좀 갑갑한 거죠. 갑갑한데 자기 개인적인 연구는 계속해 나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음, 쭉 하다가 교육심리학, 교육평가랑 교육심리학 이거 맡아서 이제 진행을 하는데 하면 할수록 이게 교육학인가? 이게 심리학이지. 음, 이런 생각에
이제 사로잡히게 되면서 음, 그렇게 하면서 이제 좋은 기회가 있었대요. 서울대 심리학과에서 음, 너 저기 왜 교육학과에 왜 있냐? 너 심리학으로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교수한테서 학위 받았는데 우리 심리학과로 와라. 음, 그런 제안을 받기도 했는데 그때 이제 심리학을 할 건지 내가 세상에 없는 자기가 연구해 보니까 교육학은 세상에 없는 거예요. 보니까 족보를 다 음, 뒤져가지고 보니까 음, 그래서 장상호 교수가 결단을 내린 게 나 이제 심리학을 이런 심리학은 이제 하지 않겠다. 내가 어차피 심리학과를 가도 내가 심리학과에 가서 뭐 저기 뭐 그렇게 하는 것보다 내가 새로운 학문을 한번 해보겠다. 그렇게 음, 결심을 하고 그렇게 분투를 하다가 그 기간이 한 10년 가까이 돼요. 음, 그 어둠 속에서 헤매는 게 10년 정도 정말 뭐 그냥 마음대로 공부하면서도 세상에 없는 교육학을 한번 이론 체계를 만들어 보겠다고 그렇게 하고 확신을 그렇게 헤매다가 어느 날 머릿속에서 그냥 번개불이 튀긴 거예요. 음, 예, 그 번개불이 튀겼는데 그 이 이론 체계가 장상호가 경험한 이론 체계는 그냥 그 한 10년 가까이 그렇게 고군분투하면 하는 과정이 어려운 과정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산책하는 과정에서 어느 날 갑자기 그 아이디어가 통합이 되면서 그 머릿속에서 번개불이 튀긴 날도 기억을 저게 그 하시더라고요. 교육의 불꽃놀이라고 하시는 그걸까요? 제가 그 얘기가 그거예요. 음, 저는 음, 그걸 교육의 불꽃놀이라고 했는데 사실 음, 장상우 선생님한테서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음, 저는 이게 나도 한번 교육의 불꽃놀이를 경험해 보자. 그러니까 저도 되게 궁금했어요. 이게 대체 뭐지? 교육의 불꽃놀이를 경험해 보자. 그러고 본격적으로 매달렸던 거예요, 저는. 음, 그때가 제가 서울교대 파견으로 2년 갔을 때인데, 음, 2년 가서 서울교대 그 석사 과정은 하지 않고, 음, 이 연구소에 가서 살았어요, 저는. 음, 그때 이제, 그런 각오로 갔는데, 저는 이때까지 이런 장상호 선생이 이렇게 그런 경험한 교육의 불꽃놀이는 경험하지 못했어요. 근데 다른 스님들도, 다른 제자분들도 음. 이런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아무에게나, 음, 정말 극적인 음, 체험인데 음, 그 교육의 불꽃놀이가 일어난 다음에 이제 쓰신 최초의 논문이 이거예요. 음, 그러니까 그, 그, 그 에너지로 처음 쓰신 글이기 때문에 음, 이거 엄청난 글이죠. 음, 그리고 이 글을 다른 좀 웬만한 학자들한테 이렇게 보여주면 음. 이거 이 우리나라 사람이 쓴 글이 아니다. 아, 그 그렇게도 정도. 얘기하기도 하고, 예, 다른 음, 장상우 선생님도 이제 내 글이니까 한번 읽어봐라고 서울대 음, 철학관이 뭐 교수들한테 주잖아요. 음, 그리고 서울대 철학과 교수들도 장상우 선생님한테는 다 그 숭배 내지는 뭐 그 존중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책들, 철학자들 책들 그걸 다 섭렵을 하셨어요. 음, 예, 그것도 자기식으로 소화를 시켜버리기 때문에 음, 그래서 이 글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결국 이 글 하나가 학문과 교육 시리즈 4,000페이지 그 책 시리즈로 나오게 된 거고. 아, 예, 그러니까 이걸 제가 해설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했잖아요. 네. 장상 선생님 이거 읽었을까요? 안 읽었을까요?
읽으셨겠죠? 안 읽었어요. 아, 처음에, 왜 안 처음에 몇 읽었지? 장 읽으셨겠죠. 음, 안 읽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자기가 쓴 글을 저기 제품이는 한참 아래잖아요. 자기가 쓴 거를 아래로 끌어내리고 있으니까 자기로서는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음, 쓰레기 같은 거를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쓴 해설은 네. 어디까지나 저기 교육본 이론을 처음 읽는 그 음, 사람한테, 쌤 같은 분한테, 음, 예, 안내하는 그런 글이기 때문에, 쌤 맞아요. 저도 그래서 경우에는, 시작을 했어요. 쌤 경우에는 그냥, 읽을만 할 수도 있는데, 사실 저도 소화하지 못한 언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음, 그게 되게 구린내가 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은 선생님이 체크해가지고, 네. 선생님이 저한테 질문을 주시면 음, 좋죠. 음, 예. 음. 속도사전 저기 그 앱 보시면 네. 어때요? 요새 느낌은? 항상 저 이제 궁금한 단어 생길 때마다 보고 있는데, 그냥 굉장히 한마디로 편리하다? 편리하다라는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네, 검색해서 바로바로 볼 수 있어서. 음, 다행입니다. 너무 잘 쓰고 있어요. 예. 음. 선생님께서 뭘 보내셨나요? 보낸 건 아니고요. 어, 제가 이거 주소 찾기 좀 쉽게 하려고 공지사항으로 띄워놓은 거예요. 아, 보내드린 건 아니고. 잘하셨어요. 음. 음. 저번에 제가 속도사전 관련해서 저기 선생님 글을 하나 보내드린 경우가 있는데, 정광진 선생님 글, 봤어요. 읽어봤어요. 저기 한글과 한자에 대해서, 예, 그거 되게 재밌었어요. 그, 이분은 주특기가 뭐냐면, 이분은 정말 쉽게 쓰려고 노력하시는 분이에요. 음, 예, 정광인 선생님도 사실 저기 중국 그 어문학에서는 대만에서 굉장히 좋은 선생님한테서 저기 학위를 받으셔가지고, 어, 음, 이분도 학문적인 자부심이 대단한데, 이 글이네. 음, 이걸, 이분은 저기 어쨌든 좀 그 우리 일반인들한테 이해되기 쉽게끔 음, 그런 노력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 과정에 이제 음, 속도사전도 만드신 거고 그런데 음. 맞아. 예시도 되게 쉽고 네. 바로바로 이해가 됐던 것 같아요. 읽으면. 음, 예, 그래서 왜 한글만 아냐? 음, 한자도 음, 한자도 알아야 된다. 음, 그래야지 우리 한국어를 잘할 수 있다. 그 음. 논지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생각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좋았어요. 예. 한자를 뜻을 알게 되고 생각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 음, 그래서 이 마지막에 이제 종합하면 한글은 읽기를 잘하게 하고 한자는 생각을 잘하게 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음, 이게 이제 한글은 이게 우리가 한글을 학생들한테 안내할 때도 뭐 과학적인 문자 뭐 세상에서 제일 뭐 저기 그렇게 음, 음, 국뽕이 차오르잖아요. 맞아요. 근데 어 그것도 중요하지만 한글의 한계를 알려야 돼요. 음, 그래서 이건 표현 문자일 뿐이다. 음, 음만 나타내지. 음, 그래서 그걸 읽기가 쉬울 뿐이지 음, 뜻은 뜻은 드러나지 않는다. 음, 그래서 속뜻을 알기 위해서는 한자를 알아야 되고, 그렇게 음, 해서 속뜻을 알아야지 이제 여기 생각을 잘하게 한다고 이렇게 나와 음, 있는데, 음, 표음 문자라는 걸 대단히 이걸 저기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그 강조하지 않는 게 네. 되게 우리가 저기 어휘력 부분에서 놓치는 거다. 이렇게 강조하시는 거죠. 음, 그래서 선생님한테 그 계속 제가 강조하는 방향이 음, 처음에도 그랬지만 이거랑 이거랑 네. 예, 구분하는 게 대단히 음, 중요한데 네. 우리는 이 부분을 표의 문자 이 부분을 어, 참 너무 생각하지 않고 음, 있어요. 맞아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적으로 그게 된 것 같아요. 네. 음, 하여간 지금 상황에서는 어, 어쨌든 저기 최선의 방법은 어, 제가 선생님한테도 권했지만 한자보다 한자보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한자어를 음, 예, 요- 이것만 음, 이것만 이렇게라도 저기 먼저 접근해 가지고 음, 해서 이게 좀 쌓이면 이제 한자가 뭘까? 한자 공부 쪽으로 이렇게 이제 가는 게 바람직한 거죠. 음, 예. 근데 이걸 거꾸로 음, 하는 나라가 저기 어느 나라겠어요? 우리나라요? 아니, 한자 공부를 어, 먼저 하고 아, 그다음에 일본? 예, 음, 일본이 대표적으로 예, 음, 얘네들은 이제 초등학교 1학년에 뭐 50자? 100자가 아닐 거예요. 한 50자 정도 가르칠 거예요. 음, 한자를 알아야지 얘네들은 쓸 수 저기 있고, 예, 왜냐하면 한자를 표기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한자 공부를 하고 얘네들은 이제 그 한자를 조합한 한자어를 갖다가 공략해 들어가는 건데 우리랑 음, 환경이 전혀 다르죠. 음, 예. 그래서 선생님께서 저기 한자 공부하려고 했던 걸 네, 제가 말린 게 네, 일본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음, 그거였던 거예요. 예. 음, 그래서 이렇게 이걸 한자 속뜻을 접근하는 데 있어서도 어, 여러 가지 방법은 있죠. 뭐 강제로 시킬 수도 있고 매일매일 한자어 속뜻 쓰기를 한다든지. 근데 음, 그 방법이 아니라 어쨌든 이 교육의 과정을 어, 생각해 보자. 예. 그 교육의 과정이라는 건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치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 시간을 음, 두고 이루어진다고 해서 그래서 어, 교육적 시숙이라는 그런 용어가 나와요. 음, 예, 교육적 시숙이라는. 그래서 이렇게 교육적 시숙을 통해서 어, 교육의 내용이라 볼 수 있는 교육의 가치를 체득하게 되는 거죠. 음, 예. 그래서 이제 쌤 좀 전에도 수독의 뭐 가치 체험, 내재적 음, 가치 그런 음, 부분 읽으셨잖아요. 네. 이 가치라는 건 말이에요. 몸으로 체득하는 거예요. 몸으로 체득해야 하는 것 같아요. 예, 이 가치라는 건 저기 실천이에요. 실천의 영역이에요. 음, 네, 그것도 어 몸에 몸의 실천으로 이렇게 저기 쌓이는 거기 때문에 음, 예, 시간의 숙성 과정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 과정에 어 교육 과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교육적 실습이라는 말로
이렇게 하는데 결국 교육은 교육적 시숙인 거예요. 그리고 교육의 내용은 결국 교육의 가치를 체득하는 거. 이게 이게 사실 핵심인 거죠. 교육의 가치. 음, 이 교육의 가치는 말로 전달되는 게 아니다. 말로 전달되지 않고 어, 몸의 의식, 무의식에 쌓이는 거죠. 음, 예. 그러면서 이 가치 면에서 가장 그 좀 큰 착각이 일어나는 게 음, 사실 도덕 도덕 분야예요. 예. 네, 사실 도덕하고 도덕학, 도덕철학, 윤리학 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여기서 이건 언어로 진행되잖아요. 그죠? 네, 사고와 언어에 의해서 어, 논리를 갖추는 건데 음, 도덕은 몸의 실천이에요. 음, 그러면 도덕 교육이라는 건 도덕 교육이라는 건 도덕학 교육하고 엄연히 다른 거예요. 네, 음, 네. 윤리학 교육이라고 생각하죠. 윤리학. 네. 음, 윤리학 교육은 뭐 칸트를 배운다든지 뭐 논어에서 논어를 분석한다든지 그렇게 진행될 수 있지만 도덕 음, 교육은 이건 도덕의 가치를 체득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건 여기에 교과서가 개입된다는 건 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즉 교과서가 음, 개입되고 있는 이 상황은 도덕 음, 교육이 아니라 이 정도 음, 이 정도 해당되는 거고 이 정도라 음, 그러면 이거라 그러면 사실 이건 고등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에 뭐 윤리학이 있다 그러면 그 정도에서 다룰 수 있는 내용이지 음,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언어가 앞서고 음, 교과서가 앞선다는 건 이걸 한다는 건 이거랑 엄연히 다른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음, 근데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도덕하고 윤리학하고 구분했듯이 교육이랑 교육학은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르겠죠. 교육학은 다르죠, 그죠? 이론적인 거고, 네, 예. 그러면 우리가 그 교대에서 저기 그, 그 수업에서 이렇게 배운 건 음, 교육을 배운 거예요. 교육학 교육을 배운 거예요. 교육학 교육을 배운 것 같아요. 교육학 교육 쪽이에요. 교육학, 예. 음, 그러니까 이 그, 교육이란 이 네, 음, 실천하고 음, 교육학이라는 이 논리, 이 언어 영역은 엄연히 다른 건데 음, 우리가 교육학을 하면 교육도 잘할 것이다. 이런 논리로 저기 그 엉터리 교육학은 그렇게 접근해 왔거든요. 음. 예. 그래서 그러면은, 교육, 네, 선생님 교사, 말씀하세요. 교사는 교육학을 배우기도 하지만 교육을 배워야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음, 그래서 이제 교육 본이론 학문이 있나 봐요. 교육을 배운다. 그럼 교육이 뭔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음, 그러니까 엉터리 교육학이 아니라 음, 이걸 교육을 제대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음, 그런 교육학 체계로 교육을 볼 때 음, 우리가 이걸 가지고 어,
소통도 할 수 있고, 평가도 음, 할 수 있고, 여기에 음, 이제 적용도 가능한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이걸 구분하는 것조차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이런 음, 게. 이 교육하고 교육학을 대부분 구분 못 해요. 다들 이런 음, 식으로 얘기해. 아, 교육을 잘하기 위해서 음, 음, 교육학을 하는 거다. 음,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네. 근데 교육이라는 영역하고 교육학 영역은 엄연히 다른 거죠. 그럼 교육학은 왜 존재하는 걸까요? 교육은, 교육을 잘하기 위해서 교육학이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교육은 그러니까 교육대로, 응, 예, 교육의 목적은 응. 교육의 목적을 한번 생각해봐요. 교육학의 목적은 뭐예요? 교사 양성일까요? 교육학의 목적? 교육학, 교육을 언어로 표현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건 얘는 학문의 영역이잖아요. 네. 학문은 흔히 얘기할 때 학문의 목적을 뭐라고 얘기해요? 학문의 목적은, 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예술의 목적은 뭐 아름다움, 아름다움, 그죠? 네. 진선미 이렇게 생각하면서 진선미 얘기하면서 뭐 학문은 진리요, 뭐 도덕은 선이요,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음, 그럼 교육의 목적은 뭐예요? 성장하는 거요? 교육의 목적은 이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리실 음, 텐데 교육인 음,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음, 더 음, 나은 교육이에요. 음, 예. 그러니까 저기 목적이 다르니까 이쪽은 음, 진리를 추구하는 거고 아까 얘기했던 저기 불꽃놀이 있잖아요. 네. 깨달음. 음, 진리를 깨닫는 게 목적이 되는 거예요. 물론 진리가 그렇게 큰 깨달음이 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는 조금 조금 깨달음이거든요. 음, 네. 장상우 선생님도 아침에 이렇게 쭉 뭐 연구하시고 같이 음, 점심 먹으러 이제 식당 가는데 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한 건 건졌다 그러더라고요. 한 건 했다 음, 그러더라고요. 그 음, 한 건이 뭐예요? 그러니까 음, 오늘 내가 내 머릿속에 있는 그 오류 하나를 발견해서 쓰레기통에 음, 집어넣었어요. 그러더라고요. 음, 예. 이게 되게 놀라운 게 뭐냐면 음, 이 진리 추구를 음, 사람들이 이걸 체험 안 한 분들이 진리 추구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뭐 머릿속에 어, 집어넣는 것, 머릿속에 이제 플러스 되는 거, 뭐 하나 더 더해지고 뭐 이 책 읽고 저 책 읽고 그렇게 해서 머릿속에 이렇게 지식이 많아지는 거. 네. 지식이 많은 게 아니라 그 정보가 많아지는 건데 이렇게 네. 얘기하는데 장상호 선생님 경우에 진리 추구는 선생님 음. 진작해 보세요 한번. 쓸데없는 걸 빼는 거요? 예, 음, 쓰레기 제거. 이거예요. 하루하루 음, 이거였어요. 제가 보는 건. 그래서 아, 쓸데없는 음, 정보를 음. 제거하면 뭐가 생겨나는 줄 알아요? 뭔가 백지 상태일 것 같아요. 뭐가 생기나요? 아니에요. 음, 쓸데없는 그러니까 정보도 정보도 좀 쓸모 있는 게 있고 쓸모 네. 없는 걸 쓰레기라고 본다 그러면 음, 쓸모 있는 것들이 그 명확하게 보이는. 더 이론 체계로 이렇게 연대를 네.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연대가 어, 두드러지는 거예요. 음, 예. 이렇게 할 때, 어,
머릿속에서 음, 이론이 음, 구성되는데 이 이론을 음, 구성하기 위해서는 머릿속에 이 쓰레기를 제거하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음, 예. 선생님도 약간은 체험해 보셨는지 모르지만 논문 쓰는 게 네, 논문 쓰는 걸 흔히 학문 활동의 중요한 근거로 삼고 있거든요. 네. 근데 사실 논문이라는 게 누가 읽어요? 쓴 교수랑 사람, 학생들. 응, 응, 쓴 사람하고 응, 그다음에 저기 그걸 저기 보는 응, 교수 몇 사람밖에 없어요. 음, 세상이 정말 비효율적인 활동인데 네, 이걸 하고 뭐 하는데 엄청나게 공을 들이거든요. 음, 근데 이걸 원활하게 하는 과정은 예, 이게 아니에요. 이 논문 저 논문 막 저기 막 여러 논문 교수가 야 이 5권 이 5개 논문 읽고 목차 구성해서 음, 적당히 짜집게 해라. 이러면 그건 저기 제대로 된 이 음, 진리 추구에 합당한 활동이 안 되는 거예요. 음, 이걸 통해서 이걸 통해서 이론을 구성해야 되는데 음,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첫 번째가 질문이에요. 음, 질문이 선다는 건 음, 머릿속에서 음, 초점이 강화되는 거거든요. 음, 초점이 강화된다는 건 이게 조금씩 빠져나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음. 네. 그래서 재밌네요.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라고 자체가. 예. 음, 그래서 막 저기 자기 지식 자랑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학자들, 네, 교수들. 음, 어, 좀 생각하면 그 사람들 거의 A급은 없어요. 음, A급은 저기 이걸 항상 귀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가진 음, 질문이기 때문에 예, 사람들이 딱 봐도 겸손해요. 음, 자기 이거 넣은 거 가지고 자기 머릿속에 이렇게 뭐 책 많이 읽고 아인슈타인 뭐 이런 학자들 막 되면서 잘난 척 하는 사람들 음, A급 없어요. 음,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음, 그 사람들 머릿속에 있는 음, 쓰레기를 저기 내뱉는 과정이기 때문에 네, 그걸 통해서 배운다? 그걸 통해서 어 이걸 추구를 할 수 있느냐? 저는 없다고 봐요. 음, 예.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정보 가지고는 음, 자기 머리를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어요. 음, 예. 계속 그 끄달리기만 하지. 음, 사실 뭐 시타르타나 뭐 그런 사람들 뭐 여기 뭘 많이 뭐 책을 읽고 깨달은 사람이라고 볼 수도 없어요. 네, 맞아요. 책을 읽지 않았어요. 뭐 좀 봤을지는 모르지만 스스로 네, 자기 생각을 정리해낸 사람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래서, 핵심적인 건, 예, 핵심적인 건 선생님 머릿속에서 이것만, 이것만 어느 정도 교육감만 음, 이걸 성취할 수 있다 그러면, 네, 예, 선생님 뭐 이렇게 보시기에 저기 4대 교대에서 이렇게 알려준 것들 다 내던져 버려도 돼요. 음, 네. 사실 지금은 그걸 알고 있어서 이루을 음, 게 하나도 없거든요. 교대 음, 졸업 다 했겠다, 아무 필요도 없어요. 음, 예. 그래서 질문에 대해서, 음, 질문에 대해서
좀 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뭐 네. 이 정도로 잠깐 음, 소개를 했는데 음, 되게 그 한문으로 이렇게 해보면 저는 음, 영어는 어원 분석을 아직 안 음, 해봤는데 네, 한문은 한자로는 제가 되게 많이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네, 예, 이 질이란 말하고 문이란 말. 음,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소개할게요, 선생님. 네, 예, 선생님도 좀 생각해 음, 두시면. 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요거 이번 주 안에 다 읽으려고. 잠시만, 제가 전화가 와가지고요. 잠시만요. 예, 네. 네. 선생님 죄송합니다. 자, 왔습니다. 소설 쓰시나요? 소설을 쓰고 있는데, 한번 봐주. 이거 아, 저기, 영화, 네, 아니야. 저기, 그냥, 어, 네, 그냥, 이제, 좀, 어떻게 좀 쉽게 음, 또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을까. 그래서, 네, 어, 시간 여행자를 음, 생각해가지고, 음, 미래에, 네, 미래에, 그, 미래의 교사가, 네, 한, 뭐, 50년 뒤에, 네. 50년 뒤에 교사가, 어, 시간 여행자로 지금 와서 어, 선생님을 만난 거예요. 네, 그래서 뭐 미래 학교나 미래 교육은 이런 거다. 음, 이렇게 50년 전 이게 선배 교사들은 왜 이렇게 구닥다리 음, 수업을 하고 있냐. 진짜 재밌겠네요. 그때는 이미 이제 교육의, 교육학이 아닌 진정한 의미의 교육이 이루어지는 시대겠죠, 아마? 아니 그걸 하여튼 뭐 음, 상상해서 한번 써보는데 네. 어, 제천은 저기 재미없다고. 저는 읽어보면 너무 영광일 것 같은데요.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읽지만 마시고 네. 읽고 작가와의 질문 시간. 아니 이게 그거보다 네. 이게 어, 저기 고쳐야 될 부분들 음, 예, 다른 다른 사람들이 읽었을 때 네. 그런 것까지 좀 봐주시면 어때요? 아유, 저는 일단은 제 능력이 된다면 그렇게 해볼게요. 근데 일단은 읽어볼게요. 알겠어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네. 저기 쓰는 대로 족족 네. 날릴게요. 감사합니다. 정말로. 예. 선생님, 그럼 다음 주 이 시간에 봬도 될까요? 수요일 5시에요? 좋죠. 다음 주는 네. 어떻게 되나? 연휴가 다 끝나고 수요일이더라고요. 음, 음. 이번 방학이 긴 편이에요, 그죠? 예, 일수가 좀 긴 것 같아요. 음, 25일이네. 네, 좋죠. 예, 알겠습니다, 예. 선생님. 근데 감사합니다. 소설 이걸 보내주세요. 네, 너무 급하게, 네. 선생님, 저기, 음, 너무 급하게 읽으려고 하지 마세요. 음.
사실 네, 저는, 천천히 읽어볼게요. 예, 그리고 앞에 목차 있잖아요. 네, 목차를 보시면, 어, 전체 큰 목차가 여기 보면 로마로 10가지 있거든요. 그죠? 네, 10가지 있고, 예, 첫 번째가 주체와 세계, 두 번째가 주관적 세계와 객관적 세계, 이렇게 쭉 나가는데, 음, 어, 하여간 이 하나하나가 전체랑 다 연결돼 있으니까, 음, 음, 뭐 어디든 저기 읽으셔도 음, 상관없어요. 또 처음부터 읽어도 네, 상관없고. 그래서, 어, 알겠습니다. 그냥은 읽기보다는 그냥 음, 읽으면 사실 저기 그냥 읽는 순간 싹 달아나 버려요. 음, 예, 너무 이게 품위가 높은 글이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어, 질문을 음, 질문을 저기 계속 체크하면서 이렇게 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하여간 참 너무 어려운 글이라 방법은 없는데 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건 다 읽어보셨어요? 어떤 거요? 아니 교육본이론과 스승다운 네, 교사요. 그거는 끝까지 다 읽었어요. 그래요? 음, 네, 이게 이거는, 이게 훨씬 쉽죠. 네, 그거는 약간 술술까지 솔직히 아닌데, 그래도 이것보다는, 지금 읽고 있는 것보다는 예. 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저기 계속 수시로 좀 읽으셔도 음, 괜찮아요. 음, 네. 그러니까 네, 예전에 이제 제가 음, 대금 대금 산조를 배울 때 저기 선생님께서 이제 그런 강조 많이 하셨거든요. 저기 산조의 맛을 느끼려면 어느 정도 연주의 맛을 느끼려면 최소한 3년은 해야 된다고. 음, 예. 그걸 다른 책에서는 이제 산조를 잘하는 명인께서는 그렇게 비유를 음, 하셨어요. 한 동네에 살더라도 음, 한 3년 정도 살아야지 그 동네를 음, 조금 안다고 볼 수 있다고. 음, 예. 사실 그 말이 맞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저는 뭐 여행이라고 생각하는데 동네 산책 이렇게 다니는 걸 여행으로 생각하는데 음, 어, 어디 아무리 좋은 저기 관광지라도 한 번 다녀온 거랑 두 번 음, 다녀온 거랑 여러 번 다녀온 거랑 다르잖아요. 네, 또 좋은 관광지일수록 한 번 가는 것보다 두 번 가는 게 낫고 여러 번 가는 게 음, 그 맛이 다를 거예요. 음, 그래서 어, 이제 계속 그럴 수 있어요. 저기 선생님께서 이제 어, 아이, 이제 이렇게 되면 선생님 보시고 계속해서 이제 장상호 선생님 책도 살 수도 있어요. 예, 예, 진짜 본격적으로 4,000페이지나 되는 5권짜리를 읽으실 수도 있는데 좋은 거죠. 좋은 음, 현상이고 자꾸 그렇게 도전할 수 있는 게 좋은데 근데 어, 오히려 그나마 쉬운 교재 가지고 또 그걸 자주 음, 읽고 전체 숲을 이렇게 저기 확인하고 이 과정도 어, 어떨까 음,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어, 이제 지금 읽으시는 이제 이 페이퍼는 사실 뭐 두 사람의 품위가 실려 있죠. 장상호의 40대 장상호의 품위가 있고 음, 제 품위가 이렇게 걸려 있는데
음, 하여간 그걸 구분해서 읽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제 글을 읽을 때는, 어, 네, 이건 품위가 낮은 글이라고 딱 생각하고, 그렇게 이해를 비교를 도와주는 하셔야지. 글. 예, 비교를 하시고, 또 더 좋은 건, 쌤께서 해설을 한번 달아보셔요. 음, 예, 쌤께서 해설을 다시면 엄청난 공부가 될 거예요. 음, 예, 쌤식으로 이해한 그런 교육본의로는 어떤 모습일까. 예, 음, 아마, 쌤께서 쓰신다 그러면, 어, 음.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쓰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 네. 질문을 이제, 저기, 해보시는 게 좋다는 거죠. 예, 그, 알겠습니다. 예, 그 질문이 실은 학문 체험의 출발이에요. 네. 예, 장상우 선생님이 늘 그런 걸 기다리셨고, 그분하고 얘기하려면, 예, 질문지를 만들어서 제출하지 않으면 얘기할 수 음, 없었어요. 음, 예, 그 질문지 만든 건 저기, 카페에 다 있거든요. 음, 예, 제가 버리기 아까워서 그대로 다 네. 모아뒀는데, 그거 지금 보고 있으면 뭐 얼굴이 뜨거워져요. 이렇게 유치한 질문을 했었나? 예.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제가 차근차근 올라올 수 있었고, 그 과정이 가치 체험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하여튼 조금, 조금 힘드시지만 자꾸 질문으로 이렇게 구성하시면 네. 또 그 과정에서 이제 좀 더 점핑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음. 한번 해볼게요. 네. 부담 갖지 마시고요. 네. 음, 절대 부담 갖지 마시고. 네. 아무튼 세상에서 어려운 거를 선생님이 맞닥뜨리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요, 선생님. 어, 6시구나. 오늘 여기까지 하죠, 선생님. 네, 선생님,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네.